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정말 어려운 국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리분들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이야기가 떴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번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무역전쟁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캐나다, 멕시코가 즉각 반발을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중국도 보복을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생각납니다. 트럼프가 제일 처음에 당선됐을 때 2018년입니다. 그때 7월쯤 처음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요 근처인데요. 요 근처. 그 이후로 증시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그때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하루하루를 긴장감으로 보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하락했나 봤더니 2018년 7월 6일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향후 4개월 동안 12%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4개월 동안 약 20%나 하락하게 된,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무역 전쟁이 시작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였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 지금 어떻죠? 맞습니다. 더뎌지긴 하지만 인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코스닥이 뭐 20% 빠졌다, 그중에 반은 인상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번에는 트럼프 이기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달부터 트럼프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오는,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7%가 떨어진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 딥시크 때문에 그랬죠. 그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게 무서운 거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단기간 증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와중에 또 생겨나는 테마주, 관련주,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주식을 조금은 의심을 거두고 빠르게 해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 옳은 것을 딱 하나만 말하자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일 당장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반응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빠르게 혹시 모를 하락을 대비해서 해지를 해보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조금은 내일 하락 출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어땠나? 0.7%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라고 해봐야 하루밖에 없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이었고요.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항상 모든 주식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구간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몰릴 때쯤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겠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랑 마찬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삼성전자 차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지루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이평선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이평선이 모였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상황이 조금 나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알테오젠처럼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시각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차트를 가진 기업들,
전부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름들 보고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사지 말고 오른쪽으로 한 2-3개월 기어가고 난 다음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매동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거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 중.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1,458원까지 올라왔고 유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S&P가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중반부터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쭉쭉 올라가던 부분은 좀 잠잠해져서 이제부터는 좀 하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바이오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알테오젠 등 바이오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에서 머무르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일 우리나라 증시 1% 정도의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옳게 봤습니다. 무역 전쟁.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증시가 얼마나 흔들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와중에도 수혜주와 관련주가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다만 그렇다고 몰빵 치자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갑자기 관세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캐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관세 취소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돈에 소량만 넣어서 혹시 모를 하락에 조금 대비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증시는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해지주가 좀 올랐다. 이제는 그걸 팔아서 떨어진 주식들 이제 줍줍만 하면은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나? 일단은 히토리오 빼놓을 수가 없겠죠. 히토리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테마는 길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장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을 것이며 그게 딱 등장했을 때 먼저 잡는 게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예상한 게 아니라 내일 증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내일 시장이 어디에 열광하는지 보고 그거를 빠르게 공부하고 해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피지컬 AI는 올해 먹거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로봇, 자율주행 등은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무역전쟁 리스크가 시장을 박살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생명, 삼바, 카카오, 고려아연 등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네이버, 산일전기, 레인보우로보틱스, KB금융, 크랩톤, 삼성 SDS, 삼천당 제약정을 매수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와 크랩톤을 매수했는데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카오가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한 기업들 쓸어 담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딥시크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요 세 가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하나에로스페이스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딥시크가 터졌죠. 와,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7%나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엔비디아는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가 갑자기 뭐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이제는 이번 달에 최악의 증시 폭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 말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사람은 만약 그걸 믿는다면 코인이랑 금, 은을 투자라는 소식. 목요일입니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은 안 좋았지만 6월 달에 감독이 필요 없는 FSD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는데요. 완전 박살이 나버렸죠.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 반면 AI 챗봇 관련주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로봇주도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아이브 컴백이 있습니다. 팬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화요일입니다. 금통의 의사록 공개. 수요일입니다. 미국 1월 ISM 비접지수 발표. 중국 차이신 PMI 발표. 금요일입니다. 미국 1월 고용 동향 발표. 그리고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합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실적이 많이 공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주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또 LG CNS겠죠. 상장하는 거, 수요일에 상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하는 공모주도 이제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